정부는 투기 수요 유입 차단을 막고 실거주자 중심의 분양을 하기 위해서 최대 5년의 거주 의무를 적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과연 이것이 투기 수요를 막을 수 있는 건지, 또 이로 인한 부작용은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출발해 볼까요? 자, 2020년 5월 26일 자료입니다. 투기 수요 유입 차단 실소유자 중심의 공공분양제도 강화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은 최대 5년의 거주 의무를 적용을 한답니다. 또한 거주 의무 위반 또는 예외적 전매의 경우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주택 환매를 의무화한답니다. 그래서 거주를 하지 못하면 강제적으로 환매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실거주를 통해서 투기 수요를 잡겠다. 정말 좋은 내용이겠죠.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자, 그렇다면 거주 의무 적용 대상 주택은 언제부터냐? 5월 27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 대상. 자, 오늘이 5월 28일이니까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거주 의무 최대 5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이 됐지만 이제는 수도권 모든 공공분양주택입니다. 민영은 아직까지 포함이 되지 않고 공공분양주택만 적용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적용이 어디 되느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3기 신도시에는 무조건 적용이 된다. 거주 의무 기간 최대 5년이 된다는 거고요. 자, 이거 최대 5년이니까 분양가에 따라서 거주 기간이 달라집니다. 인근 지역 대비 80% 미만으로 분양가를 책정했다. 그러면 5년의 거주 기간이 있고요. 예를 들자면 인근 지역 분양가가 5억인데 이 아파트는 80%면 4억이죠. 근데 뭐 3억 9천 뭐 이렇게 분양을 했다. 그러면 싸니까 5년 동안 살아라. 80%에서 100% 미만은 3년의 거주 의무 기간을 둔답니다. 하지만 거주를 5년을 못 채우던지 아니면 예외적으로 전매 시에는 환매를 의무한다고 합니다. 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공공분양주택 사업자가 강제적으로 그 집을 매입을 합니다. 근무 취약 질병 치료 등을 위해서 이사하는 경우 또는 해외 이주 등 이 사유에 해당해서 전매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사업자에게만 환매해야 된다. 딴 사람한테 못 파는다는 거죠. 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 유입이 원천 차단된다랍니다. 입주금은 청약금,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한다라고 나오는 거죠. 자, 정말 좋은 정책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5년의 거주 의무를 두게 되면은 투기 수요는 줄어들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세입자 전입신고 안 돼요. 집주인의 양도세 꼼수.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입신고를 막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입신고를 하겠다고 하면 집주인이 나도 동거인으로 올려달라고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안 살아도 살고 있는 것처럼 해달라는 건데 다 세금 때문입니다. 자, 여기선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동거를 하겠다, 아니면 전입신고를 못하고 본인이 살고 있는 것처럼 하겠다라는 거지만 이제는 강제 환매를 막기 위해서 본인 사는 것처럼 하고 실제적인 월세를 주면서 이 월세 세입자 임차인에게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늘어나겠죠. 자,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직장인 A씨는 한 달째 월세집을 찾고 있지만 실패했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들이 전입신고를 거부했어요. 한 70%는 다 전입신고가 안 된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집주인이 실거주 안 하지만 여기 전입신고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제3기 신도시도 이런 경우가 빈번하겠는데요. 집주인이 실질적으로 안 살지만 전입신고를 하게 해서 내가 거주하는 것처럼 해달라, 5년만 버텨달라, 막 이런 얘기 나오겠죠. 이걸 어떻게 정책적으로 디테일하게 해서 막을 수 있을지는 뭐 이제 정부의 숙제가 되겠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 의무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라고 했습니다. 당장은 공공주택 분양은 실거주 의무가 생기는 거고요. 향후는 민간단지 분양도 실거주 의무가 생기겠다. 파이팅! 감사합니다.